당신이 평생 일해서 산 집에서 당신이 쫓겨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대 박순희 할머니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어느 날 허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날조차 집안일을 요구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은 몇 시에 차려주실 거예요? 수술 후 통증으로 꼿꼿이 서지도 못하는 할머니에게 며느리가 던진 이 한마디는 40년간 쌓여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박순희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납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무릎은 시큰거리지만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4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익숙함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 전에 먹을 아침,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먹을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할머니의 첫 번째 일과입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면 7시가 조금 넘습니다. 다들 일어나. 아침 차렸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하나둘 가족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 출근하고 등교합니다. 어머니, 와이셔츠 다림질 안 되어 있는데요? 며느리 수진 씨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빨래 돌리고 정리하느라 다림질까지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지금 바로 할게.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니, 시간 좀 보시면서 일하세요. 제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에 해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서둘러 다리미를 꺼냅니다. 아직 아침 설거지도 남아있고 손주들 도시락도 싸야 하는데 다림질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아침은 항상 누군가의 요구에 쫓기며 흘러갑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본격적인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합니다. 방마다 들어가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주방 청소.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는 잠시 쉬며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웁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김치 몇 점, 된장찌개 한 그릇. 가족들을 위해서는 정성껏 차리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늘 이렇게 대충 때웁니다. 오후에는 저녁 준비가 기다립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는 샐러드, 손주들이 좋아하는 튀김 요리까지. 할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벌써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오늘 반찬 이게 다예요?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어제와 다른 메뉴를 준비했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다시 설거지가 기다립니다. 온 가족이 먹은 그릇들, 냄비, 프라이팬. 할머니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주실 거죠?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할머니는 내일 아침 일찍 김밥을 싸기 위해 재료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하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이런 생활이 4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45년 전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작된 결혼 생활은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의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이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안일까지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할머니의 호의는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평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맞벌이 하면서 애도 키우는데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단지 편의를 위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전업으로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고 손주들 돌봄과 모든 가사노동은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서요. 며느리의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건네던 아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거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은 빵으로 해주세요. 밥은 질렸어요. 엄마, 양말이 서랍에 없던데요? 빨래 안 하셨어요? 엄마, 제 셔츠에 얼룩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요구와 불평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도 할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도 나오셔서 함께 계세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합쳐서 마련한 집입니다. 할머니는 이 집을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할머니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도 아닌 그저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간의 헌신, 40년간의 사랑, 40년간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 앞에서 할머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꽤 심한데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수술? 그럼 입원해야 하는 거예요? 응, 아마 일주일 정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달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은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가 입원하시면 집안일을 누가 해요?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를 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럼 내가 조금 더 참을게. 어머니, 참으시면 안 되죠. 그래도 건강이 중요한데. 며느리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2개월을 더 참았습니다.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좀 하세요. 아침 식사 준비가 늦어지자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서둘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출근 전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요. 더 늦었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3개월은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제가 집안일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짧았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이 바빠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누구도 곁에 없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조심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하느라 정리를 못했네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천천히 쉬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느리가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려다가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몸 상태를 보고 조금씩 해야겠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좀 어때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건데. 뭐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퇴원한 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저녁 준비를 할 수 있냐고 묻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직 몸이 좀 불편해서. 아, 그럼 배달시켜 먹을게요. 근데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요즘 지출이 많아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저녁 걱정을 먼저 한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아들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어머니, 내일부터는 집안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원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내일부터 집안일을 하라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일주일도 쉬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가족들의 아침을 차려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구부정하게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아침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와서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머니가 수술 후 처음으로 차린 아침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가족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보호대를 차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갈 거예요. 5일 정도요. 아, 그래? 좋겠다. 어디 가는데? 제주도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어요. 그럼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할머니는 당연히 자신도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애들만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와. 할머니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집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없을 때 청소도 좀 해놓으시고요. 아, 그리고 화분에 물도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가족들은 신나게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은 들떠서 떠들었고 아들 부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하루 종일 TV를 봐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부터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45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었을 때 할머니는 옷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양재학원을 다니며 재봉 기술을 배웠고 언젠가 자신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꿈은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잊혀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자신의 꿈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었을 때 만들었던 옷 도안과 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40년 동안 엄마, 할머니, 며느리로만 살았지 정작 박순이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뿐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영자였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네. 응, 영자야. 잘 지냈어? 그럼. 나 요즘 너무 바빠.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있어. 그래? 좋겠다. 순이 너는? 요즘 뭐 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요즘 뭘 하는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안일만 해. 아직도? 순이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지 그래. 애들이 다 컸잖아. 그래도 집안일을 누가 해? 에이, 며느리가 하지.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해. 우리 땐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 하지만 영자야. 나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순이야, 너 아직도 그런 생각해? 내가 작년에 혼자 유럽 여행 다녀온 거 알아? 70살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봤어. 무서웠지만 너무 좋았어. 정말? 그래. 그리고 있잖아, 우리 동네 김순자 할머니 알지? 그분은 72살에 유튜브 시작했어. 요리 채널인데 구독자가 10만 명이래. 우리 나이에도 뭐든 할 수 있어. 친구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영자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순이야, 넌 재봉 실력이 얼마나 좋아. 옛날에 내가 만들어준 블라우스 나 아직도 갖고 있어. 그 재능을 왜 묻어두고 살아?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어.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걱정돼. 매번 전화하면 집안일 해야 돼, 가족 챙겨야 돼, 이 말밖에 안 하잖아. 박순이는 어디 갔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꿈 많고 재능 넘치던 그 순이 말이야.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야. 순이야, 우리 몇 살이야? 70이 넘었어.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남 위에서만 살 거야?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 늦은 거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는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박순이는 어디 갔어?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땐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 친구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영자야, 너 혹시 울진에 살고 있다며? 응. 남편이랑 여기 내려온 지 3년 됐어. 공기 좋고 사람들 좋고 여기 너무 좋아. 바다도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고. 거기서 혼자 살 수도 있어? 물론이지. 여기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 다들 자유롭게 살아. 너도 올래?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울진의 집들, 작은 아파트들을 보며 할머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라도 박순이로 살아볼까? 다음 날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울진의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울진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사 날짜도 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재봉 도구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5년을 살았던 집에서 자신의 것은 고작 박스 2개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게 되어 미안하구나. 엄마는 울진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생각한 결정이란다. 45년 동안 이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지. 너를 키우고 너희 가족을 돌보며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삶을 살고 싶구나. 이 집은 원래 엄마와 아빠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이 집이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저 이제 박순이로 살고 싶을 뿐이야. 70년 넘게 살았지만 정작 나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도 행복하게 살게.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5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들이 달려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울진으로 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들은 할머니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고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며느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누가 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울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새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할머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살고 싶대. 미안하지만 주소는 못 알려줄 것 같아. 아들은 좌절했습니다. 한편 울진에서의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혼자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치유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다시 양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아본 재봉틀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솜씨가 좋으시네요. 젊은 강사의 칭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바둑도 두었습니다. 순희 씨,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며? 완전히 여기 사람 같아. 친구들의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는 박순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계속 할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드디어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성훈아.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면 어떡해요? 돌아오세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돌아갈 생각 없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소홀히 대한 것 인정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돌아오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돌아가지 않는 건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70년을 살았어. 하지만 정작 박순이로 산 적은 없었어. 항상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지. 이제라도 나로 살고 싶구나.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편리한 거지. 엄마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성훈아,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말년을 엄마답게 살고 싶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울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재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토트백, 앞치마, 작은 파우치들. 할머니는 그것들을 마을 바자회에 내놓았고 모두 팔렸습니다. 할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음에도 또 만들어주세요.
젊은 엄마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했습니다. 친구 영자의 도움으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작품 사진을 올렸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너 완전 사업가 됐네. 영자의 농담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만든 것으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누구를 돌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살.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울진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만난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성훈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집안일도 힘들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할 거니? 아니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역할인 줄 알았어요. 성훈아. 집안일을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를 챙기시고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시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엄마는 엄마로 사실 자격이 있어요.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진다. 엄마는 이제 행복하세요? 응.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박순이로 살고 있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연락할게요. 보고 싶을 때 찾아뵐게요. 하지만 엄마 인생 방해하지 않을게요. 고맙다, 아들. 아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순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오직 엄마, 할머니라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다시 박순이가 되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사는 박순이. 그것이 너무 늦은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박순이.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자. 1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이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만드는 손바느질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저만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할머니 보고 힘을 얻었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를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명절에 만나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독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할머니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박순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당신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